핵가족화의 보편화, 복잡한 장례 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이제는 장례를 치를 때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상조업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가 올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상조업체들도 점차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이용할 상조 서비스의 모든 것, 비즈톡톡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됐던 서울광장. 이곳을 찾은 조문객을 돕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장례 지도사입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는 시민들의 행렬을 잘 안내하고 분향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저희가 그 분향소 설치, 그리고 조문, 안내, 접계, 그리고 인사, 그리고 마무리 철거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업무가 고인을 상대로 하고 그렇게 장례하는 일이기도 하고 맥락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입장이고. 이젠 전문직의 하나가 된 장례 지도사. 이를 키워내는 한 상조업체를 찾았는데요. 이날은 장례 절차 중에서 염습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염습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입히는 습에서부터 옷과 혼이불로 시신을 감싸는 소렴, 그리고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대렴까지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이렇게 짜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이거 신고 가시는 건데 꾸기면은 안 되죠. 최대한 손가락을 끝으로 잡으셔가지고 살짝 벌려주시면 돼요. 교육생들은 2달여의 기간 동안 장례 절차의 모든 것에 대해 배우는데요. 전문 지식뿐 아니라 장례 지도사로서의 자세까지 교육받습니다. 과거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장의사라고 해서 다른 소양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엄연히 그 국가에서 그 과정 속에 지도사 자격이 돼 있습니다. 자격 과정 중에는 기본 우리 그 장례 개론서부터 해서 또 위생, 공중위생, 기타 그 장사 법규 여러 가지 그 과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예를 갖춰 염습을 진행해 유가족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에 넣을 때까지 시신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모형을 가지고 하는 실습이지만 실제 장례처럼 경건하게 진행됩니다. 시신이라 생각 안 하고 저희 부모라 생각하고 살아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배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리시지만 저는 이제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꿈을 크게 키워나가면서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 장례. 하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장례를 함께 치를 가족은 점점 적어지는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조업체와 장례 지도사들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장례식을 치른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례식, 실제로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되나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굉장히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한 100여 가지 이상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100여 가지. 100여 가지나 있나요? 예, 장례식장을 어디서 할 것이며, 네. 그리고 빈소의 크기,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용품, 가장 큰 거는 이제 수의랑 관.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그 외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장법에 따라서 화장인지 매장인지에 따라서 더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여기 들어보니까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분들께 먼저 이런저런 장례 절차부터 해서 용품에 대한 부분, 그 차량 부분, 네네. 여러 가지를 먼저 상담을 드리고 나서 그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장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첫날부터 마무리까지 마지막 날까지 네네. 해가지고 무난하게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말고도 혹시 상조회사에서 일반 분들이 모르시는 정말 이런 서비스도 있다. 혹시 뭐 좀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내 부모님 마지막까지 좀 네네. 앞으로도 잘 좀 챙기라는 의미로 매년 저희가 문자로 해가지고 30년 동안 알림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외에는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연금을 받으신 게 있었다면은 연금에 대한 부분 네네. 그리고 그 상속세라든가 네. 그리고 혹시라도 휴대폰이 있었다면은 휴대폰을 정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그 사후 안내문도 따로 저희가 네. 저희 회원님들한테만 특별하게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장례를 한 번 치르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1,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큰 금액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복잡한 장례 절차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상조 서비스를 찾는 이들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올해 드디어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대형 상조업체로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경쟁과 부침이 심한 상조업계에서도 건강하고 합리적인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조업계 1위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맨 처음 상조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2001년 친구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가 그 어둡고 슬픈 그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를 위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장례 의전 지도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인간적으로 고객한테 가족처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다른 상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만은 정말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14년 전에 네. 창업을 할 때 사실은 이 상조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3년에서 5년 동안 고객들이 돈을 나눠서 부담하던 것을 갖다가 10년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네네. 예,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회원으로 이런 혜택을 보게 됐죠.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혹시 잘못돼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들을 무료로 장례를 치러서 가족들 품에 안겨주는 그런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계속 해왔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신가요? 꼭 드라마나 노래나 그것만이 꼭 한류가 되라는 거 있습니까? IT 산업만이 꼭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이 장례 문화도 잘 가꾸면은 한 우리의 아주 멋진 산업의 한 부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장례 문화가 우리 또 한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날이 전문적인 체계를 갖춰나가는 상조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인 장례를 치를 때 도움을 주는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또는 장례를 치르려고 상조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때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했다가 꼼꼼히 따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즈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